14명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아간 이춘재와 같은 짐승은 사형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법률을 알려드리는 법보안관입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사건이 바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지요.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벌어진 10건의 부녀자 강간 살인 사건으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이형호 군 유괴 사건과 함께 국내 3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1994년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죄로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무기수 이춘재가 최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되게 되었고, 마침내 화성 연쇄살인 9건을 포함하여 살인 14건, 강간과 강간 미수 30여 건이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춘재를 더 이상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상 살인죄의 경우 지난 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공소시효가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이춘재의 범행은 종전에 공소시효를 적용받아 현재로서는 처벌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진범인 것만 확인하고 끝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끝까지 또 한번 가봐야지요. 현재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일 안모 의원 등 13명은 화성 연쇄 살인사건 공소시효 적용 배제에 관한 특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즉, 현재 공소시효로 인하여 처벌이 불가한 화성 연쇄 살인범에 대해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처벌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예로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로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둘러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김영삼 대통령 시절 국회는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1997년 4월 결국 대법원은 두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례가 있는 만큼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악의 미제 살인사건으로 공분하고 있는 이 화성 연쇄 살인사건에 대한 진범에게 자신이 저지른 크나큰 죄에 대하여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춘재가 무기수이기 때문에 설령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무기수에서 사형수가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1997년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더라도 무기수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 형법에서는 아직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2019년 현재 복역 중인 사형수 56명에 대하여 내일 당장 사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죠. 즉, 사형수들은 본인 스스로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수용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자체 하루하루가 극심한 형벌이 되는 겁니다. 그걸 못 견디고 스스로 자살하는 사형수가 많은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춘재에 대해 쉽진 않겠지만 특별법 발의에 의한 입법, 그리고 재판을 통한 무기수에서 사형수로의 변경, 그리고 흉악범에 대하여 강력한 법 집행을 강조하는 정권이 언젠가 도래하게 되면 14명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아간 이춘재와 같은 짐승은 사형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로 다음 대선 때 저 법보안관은 더더덜도 안 보고 사형제 집행을 공약으로 거는 후보가 있으면 무조건 찍어드립니다. 이상으로 법보안관이었습니다. 오늘의 방송이 유용하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